자, 그러면 양도세는 안 내는 거 맞아요. 양도세는 2천만 불이 여기 2천만 불에 팔았어요. 네, 양도세 안 냅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낼까요? 상속세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1인당 증여상속 한도가 1,500만 불이나 돼요. 지금 2026년에 1,500만 불이에요. 1,500만 불이니까 200억이 좀 넘어요. 부부 1인당 200억이니까 합쳐가지고 400억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불 가지고 내냐 이거죠. 아무것도 안 낸다는 거예요. 양도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고 아무것도 내지 않고 우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애는 내가 죽자마자 이거 팔면은 세금 하나도 없이 2천만 불이 그냥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한국에서는 연평균 뭐 지난 몇십 년, 가장 최근에 많이 자라긴 했지만 연평균으로 보면 한 6.5% 정도 자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마 3.5% 정도 될 거예요. 세금을 내고 나서 남는 돈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금을 내고 나서 남는 돈. 미국이 훨씬 많아요. 세금을 아예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앞에 그림에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 얘기를 했어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제가 좋은 거라고 했나요? 나쁜 거라고 했나요? 좋은 거예요. 비용 처리를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를 좀 많이 하면 안 되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비용 처리를,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많이 하면 좋은 게 뭔가요? 평소에 소득세를 안 내지. 비용 처리를 많이 하니까. 그쵸? 근데 문제가 걱정되는 게 뭐예요?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낼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양도세 안 낸다니까? 우리는 양도세 안 내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쵸? 양도세라고 하는 거는 내 생전에는 우리 애들까지 넘어가면서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비용 처리를 많이 하면 좋겠죠. 그쵸? 할 수만 있으면. 한국에서는 안 되죠. 감가상각 내 맘대로 못 해요. 그쵸? 근데 미국에서는 부동산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그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건물 하나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로 돈 버는 거예요. 저기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대통령 첫 해에 세금 750불 냈어요. 그것도 공개 자료예요. 공개 세금 750불 냈습니다. 2020년도에 마지막 해에 세금 빵불 냈습니다. 0불. 그 사람 재벌이에요, 재벌. 그거밖에 안 내요. 어떻게 안 내느냐? 이걸 이렇게 해서 안 내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돼요.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미국에. 집을 하나 샀으면 이 집을 이렇게 보면은 문짝도 있고 창문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그쵸? 벽돌도 깔았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이거를 외부 엔지니어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원가분리라고 하는 거를 외부 엔지니어한테 해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는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해요. 저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집이 땅하고 건물만 있는 게 보통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땅하고 건물이에요. 그쵸?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짝도 있고 창문도 있고 잔디밭도 있다 이거지. 잔디밭은 땅이 아니다라고 내가 우기는 거예요. 벽돌이 어떻게 땅이냐? 창문이 어떻게 건물이냐? 그것만 있나? 형광등도 있고 건물 속에 보면 전선도 있고 별게 다 있다는 거죠. 이거는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딴 거다. 이거는 장비다 라고 우기는 거예요, 내가. 그게 어떻게 됐냐? 됩니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토지 개발, 이거 잔디밭, 이건 땅이 아니고 토지 개발이라 이거지. 이거는 개발이기 때문에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겠다 이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땅이라고 하는 거는 감가상각을 못 하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땅은 땅이니까. 그쵸? 안 되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지. 토지가 좀 많이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창문이나 인테리어 이런 비건물 부분은 땅하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한꺼번에 많이 하겠다 이거예요. 한꺼번에 얼마 많이 할 수 있냐? 5년에서 10년 동안, 15년 동안에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건데 한 해에 다 할 수 있어. 첫 해. 제가 5년 전에 미국의 H마트라고 하는 그로서리 스토어 있는 거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그쵸? 그 H마트의 부동산 주인이 한국 분이세요. 그분이 그 H마트를 4천만 불인가? 4천 몇백만 불 주고 샀어요. 그런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원가 분리, 코스트 세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한꺼번에 마이너스 450만 불 만들어드렸어요. 마이너스 450만 불이에요. 비용 처리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마이너스예요. 그분은 앞으로 7년 동안 세금 안 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고요.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5년에서 15년 한꺼번에, 요 60% 이거 옛날 얘기고 지금 100% 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다시 왔잖아요. 그 사람 100%를 받고 벌써 한꺼번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 집이 만약에 50만 불짜리다. 미국 집 되게 싸죠? 50만 불. 50만 불짜리다. 그래가지고 제가 코스트 세그레이션을 하면은 20% 정도 한꺼번에 비용 처리됩니다. 50만 불짜리 하나 사면은 10만 불이라고 하는 비용이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한 몇 년 동안 세금이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그렇다면은
집을 살 때마다 하자 이거죠. 집을 살 때마다, 부동산을 살 때마다 코세그레이션을 해가지고 계속 비용 처리하는 거야. 계속 비용 처리하면은 나는 임대소득하고 관련된 세금을 계속 안 내겠지. 계속. 어떤 사람들은 저기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내기 시작하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 더 사. 12월 달에 하나 더 사세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10만 불 또 해드릴게요. 이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750불도 내고 빵불도 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평소에 세금을 안 낸다. 감가상각을 많이 하니까, 빨리 하니까 평소에 세금을 안 낸다. 근데 이거 팔을 때는 여러분들 답을 알고 있죠. 팔을 때는 1031이라고 하는 걸 한다. 그럼 양도세 안 낼 거 아니야. 그쵸? 양도세도 안 내고 평소에 임대소득세도 안 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집을 자꾸 더 큰 걸 사요. 집이 자꾸 늘어나요.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럼 집이 이렇게 3개가 됐어. 이 집을 이 3개가 됐어요. 그 3개 있는 거 팔면은 그 다음에 뭐 살까요? 집을 5개를 살까? 7개를 살까?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은 스타벅스 건물 하나 사겠어요. 버거킹 건물을 사겠습니다. 맥도날드 건물 되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건물도 싫어, 귀찮아. 땅만 사요. 스타벅스에 땅만 삽니다. 나는 땅만 갖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그죠? 땅만 사면은 그러면 감가상각 못 하잖아. 한다니까요. 땅도 맥도날드 가보시면은 거기에 땅 위에다가 아스팔트 다 깔아놨잖아요. 그죠? 거기에 좀 나무 같은 것도 심어져 있잖아요. 잔디밭도 조금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코스세그레이션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뭐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다. 정말 꼴보기 싫은 애들한테만 미리 준다. 세금 폭탄.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속을 하게 되면 이거 1460만 불이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1500만 불입니다. 1인당 1500만 불까지는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이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구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임대소득세 안 내고 양도세 안 내고 뒤로 미루고, 그쵸? 결국은 상속세까지도 내지 않고 넘어간다. 이게 가능한 거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2017년 이전에는 부동산 말고 딴 걸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앞으로 부동산밖에 안 돼. 이 1030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밖에는 못해라고 못 박아놨고 지금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에다가 몰빵하면은 안 되겠지. 몰빵하면 안 되겠지. 이상혁 회사 얘기 들어보니까 내 전 재산을 그냥 부동산에다 다 갖다 넣어가지고 딴 건 절대로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뭐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 중에 한 덩어리는 부동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덩어리는. 그쵸? 이게 미국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의 증여상속제도에 대해서 너무 한국하고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